한동훈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에게 탄핵이 무서워서 저는 못했다 봐요. 아니 거대한 역풍 한동훈 장관이 아무런 위법도 없는데 탄핵했다가 노무현보다 더 역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선에 우리 폭망한다. 겁이 나서 못했는데 이제 와서 좌파 패널들은 뭐라 하냐면 야 한동훈이 어디 나오는 게 우리한테 더 좋아. 괜히 탄핵이가 못 나오게 하면 한동훈만 키워주니까 나오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아닌 거야. 이렇게 또 뻔뻔하게 하는데 자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왜 못한 겁니까? 좀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이렇게 잽 날렸다가 훅 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예, 그거 하고는 그냥 KO 될까봐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탄핵이 장난이냐? 저는 그렇게 민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를 정말 도구 테이블이라고 하죠. 개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가 뭘로 먹고 살죠? 법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기본적인 선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와 같은 것은 결국은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소송이 기각될 줄 알면서 한 10억짜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패소되면은 요즘은 1억짜리 소송이면은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한 750만 원 정도 물어줘야 됩니다. 10억짜리면은 뭐 하여튼 수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기각돼도 한 푼도 안 물어요. 나는 이거 법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탄핵을 무작정 신청을 했다가 이거 기각된다고 하면 그거 발의했는 국회의원 옷 벗도록 만든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에는 이런 거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국회 개혁이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은 제가 그런 식의 어떤 헌법재판소법과 이 국회법을 전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엄격한 이 마구잡이를 도대체 이게 도대체 김동길 교수님처럼 이게 뭡니까? 저건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저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검사가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다. 휘말서 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그거 다 평가해가지고 그 부장 못 되고 검사는 못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거예요? 집 마음대로 집 꼴리는 대로 다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무죄가 되고 나중에 이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소위 고려역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회 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도요. 예. 뭐랬냐면 이분이 제가 잘 아는 얌전한 부입니다. 예. 진짜 이게 말도 절제하고 강하게 말 안 하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원석 총장도요. 뭐랬냐면 이게 차라리 내를 탄핵해라. 나를 탄핵해라. 왜 이정석 검사나 손준성 검사 탄핵하느냐. 나를 탄핵하라고 이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우리가 법에 봐도요. 검찰청법에도 이게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되잖아요. 예. 이 말이 모든 업무는 총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자, 이재명이 수사해가지고 그래 이재명이 영장 청구했고 이 모든 걸 이원석 총장이 했잖아요. 근데 이원석 총장은 탄핵을 못하고 이정섭 한 거죠. 저는 손준성 검사는 옛날에 있던 거잖아. 지금 공수처가 재판 중에 있잖아. 이것도 말도 안 되게 깨알렸다 봐요. 결국 이정섭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영장 청구를 막아야 된다. 이거 근데 자 이정섭의 탄핵 이유가 뭐냐? 위장 전입이에요. 아니 이거가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 절반 이상이 위장 전입했는데 이게 거리가 되냐고. 헌재 재판관들 절반 이상이 위장 전입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처갓대 골프 예약이나 이런 아직 밝혀진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사회로 탄핵 말이 안 되고 결국 저는 이정석 검사 수사 앞으로 하지 마. 그리고 이게 영장 재청구하면 안 돼. 이런 게 협박. 완전히 공갈. 그리고 이게 이재명 방탄 아닙니까? 아니 이 도둑놈이 범죄자가 검찰 수사하는 걸 이렇게 몽둥이 뺏어 때리펴면 이게 적반하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자범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범죄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정말 좀 납득하기가 참. 저도 요즘 제가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 쪽
패널들 중에 또 제대로 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만 정말 도대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 너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하나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진짜 뜬구름 잡는 딴소리를 하니까 이게 세상에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도둑놈을 잡아야 되지 도둑 잡는 경찰, 도둑 잡는 검찰을 자꾸 잡으려고 하죠? 왜죠? 나 더 이상 잡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뭐 무슨 송영길이죠? 제 친구 중에 송영길이 있어. 송영길 잡는 사람, 잡는 검사한테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잡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영장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하니까 그거 담당하는 실무 담당하는 차장검사 수원지방법원 차장검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리 와 이 새끼 뭐 이런 이게 도대체 동네 깡패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하는 행태를 정말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전 이 시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안 좋은 일을 저지른 여인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죠? 다 떠나고 그 자리에는 그 죄 지은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딱 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너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위장 전입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자기가 깨끗해야 그래도 자기가 깨끗하기라도 하면은 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지.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사주를 받아서 호가호의를 하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듣도 보도 못한 거시기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대빵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대빵이 다음 달에 뭐 내년 4월달 되면 이렇게 뭘 준대. 공천권이라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 공천권 어떻게든 잘 받아보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탄핵 같은 걸 발의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누가 주고 있죠? 누가 이 발의했죠? 우리가 곰으로 인정하는 곰인정 의원 아닙니까? 곰인정 의원.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속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강하게 추정되니까 뭐 수박이네 뭐네 얘기 들으니까 뭐 눈물 찔찔 흘리면서 어이구 이거 뭐 내가 진짜 아니라고 해도 믿지도 않는 거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살짝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찾아가지고 손잡고 하더니만 이제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시점에 이 대표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탄핵소추 발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원래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고민정 의원님. 지금요 제가 좀 취재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탄핵을 주도한 거는 이제 김용민이나 철험회죠. 철험회. 이게 암적 존재입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 그 법치 파괴의 가장 원흉이 부실입법 국회 때문이에요. 네. 그 중에 민주당 때문이고 그 중에 철험회 때문이에요. 철험회 중에도 김용민이나 이 옛날에 최강욱이 김남국이 황우나 이 완전히 이런 이게 불량 의원들이 불량 입법을 만드니까 법치가 파괴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취재한 거는 이제 권민정이가 야 이재명이 간택을 받은 것 같아. 얼마 전까지 문재인의 숨길까지 느끼는 여자라고 하더니 이제 완전히 이재명의 뭐까지 느끼는 것 같아. 이재명이가 추미애 가요. 광진 갑으로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고민정이는 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광진 갑의 전해숙이라고 있잖아. 네. 그자는 이낙연계다. 이낙연계니까 추미애가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정이하고 추미애가 갑을 사이좋게 나눠먹는 이 눈물겹게 고민정이가 이재명이 빨아줘가지고 결국에 공천 지켜낸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고 제가 이제 그 보는 거는요. 원래 거기에 제가 수사검사를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수사검사들이 이재명을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원석 총장이나 지도부에서 조금 이게 역풍도 있으니까 좀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원석 총장이 내를 탄핵해라. 한동훈 장관도 나를 탄핵해라. 이거 아닙니까? 전 이렇다면 일선 검사와
총장 장관이 영장 재청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영장 재청구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순. 네.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립대학교에서 정말 무상급식을 크리스마스 때 할 수 있도록 정말 반드시 검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 이거는 우리 좀도둑은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지만 이런 나라를 말아먹는 도둑은 잘못하면 나라의 뿌리를 그냥 흔들어 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말 그대로 국정농단을 하는 국회농단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거 아닙니까? 정당한 거를 주는 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지난번에도 저희 둘이 같이 하는 방송을 아마 제가 언뜻 봤더니만 한 15만 회 우리 또 멸콩 TV가 10만 명을 훌쩍 그걸 기점으로 해서 높아졌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은 많은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이재명 대표라고도 하기는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제가 공영 방송에는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직은 우리 공영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은 마치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계속 개판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개판을 하는 원흉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려잡는다는 것이 물리적 방망이로 때리겠습니까? 법의 철퇴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법의 철퇴, 법의 방망이로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렇게 있는 곰인정 의원님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정말 자기 금배지를 위해서는 배알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정석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은 기간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 다시 한번 검찰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워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지난번처럼 슛 골인인 겁니다. 한번 검사의 화이팅 기대합니다. 지금요 저는 이제 탄핵이 가능한 게 판사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수사는 검사가 아니고요. 진짜 법을 확실하게 여기는 판사를 탄핵할 놈들이 많아요. 예. 저 조금 전에 채널A에서도 했지만 자 보세요. 판사 중에 강규태 친구라 했잖아. 강규태는 여기 6개월 내에 내렸는데요. 오늘 이재명이가 재판 오늘 갔습니다. 오늘 이재명이가 선거법 재판 갔는데 77일 만에 갔어요. 제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1심 평균 재판 기일을 봤더니 100일입니다. 100일이면 선거법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77일 만에 오늘 재판 나갔습니다. 단식 쇼한다고 2번 빠지고 무단 빠지고 빠지해서 77일 만에 갔는데 판사가 한마디도 안 해요. 이 강규태 판사 6개월 내에 선거법 했는데 안 하잖아. 이걸 탄핵해야 되고. 자 월요일날 우리 배성희 변호사 있잖아. 따따붙다. 배성희 변호사가 이제 김진성 씨라고 위정한 김진성 씨 변호를 맡았거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아니 나는 다 자백가 별 것도 아닌데 빨리 재판 끝내줘야지 왜 내가 그게 병합대가 몇 년 동안 결론도 안 나고 내가 몇 년 동안 시달릴 일입니까? 이러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김동현 이 판사가 위정교사를 병합시키면 이거 재판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 게 탄핵 사유 아니냐 말이야. 재판 안 한다. 그리고 이걸 단독 사건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죠. 이걸 재정합의로 해가지고 33부에 보낸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수원에 이상한 판사 한 놈 있더라고. 김혜경이 법인카드를 압수해 수사를 하려는데 수사를 못하게 영장을 기각시켜버렸잖아요. 이게 판사입니까? 이런 판사들을 어디 탄핵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이게 사법부의 독립 참 말은 좋은데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정말 문재인이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 저 멀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하던 김명수를 갑자기 졸지에 벼락 출세시켜가지고 대법원장으로 앉혀놨더니만 바람이 불기도 전에 그냥 누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진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영장이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선임재판부 그리고 또 형사부 이런데 결국 다 그런 동류의 사람들 전진 배치해 놓고 형사 사건이 있으면 다 기각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개혁이 국회도 개혁돼야 되지만 사법부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후임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던 조희대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 자체에서 선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깐깐한 진짜 올거든 딸각발이 그런 판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서 변호사 보고 법 지켜라. 피고인 보고 법 지켜라고 하면은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규태야 부탁한다. 좀 빨리 선거에 잡아라. 네, 그렇게만 얘기할게.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 지금 이게 판사들 탄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탄핵에 대해서는 절차 문제, 그다음에 방탄 탄핵 꼭 살펴봤고요.